시청자 여러분, 밤 10시입니다. 지금부터 다음 주 전략들 저희와 함께 찾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계속해서 강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더 갈까? 진짜 잘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 또한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강한 움직임 보여졌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 보이고 있고요. 자, 코스닥 보실까요? 엎드리면 코 닿을 곳에 750선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쭉쭉 잘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증시 방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숲 그리고 나무 모두 골고루 좀 섞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여의도 주식왕에서는 시황도 살펴드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 또한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여의도 주식왕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식왕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 채팅 또한 가능해서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자주 만나뵙고 싶어서 구독과 좋아요도 마구마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종목 가운데 좀 아프게 하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솔루션 찾아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많이 주세요.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이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오늘 또 진심 어린 종목 대응 방법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많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의도 주식왕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러분, 이 노란톡 자주 쓰시죠? 거기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까지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주장 전략 세우러 떠나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요즘 이 김기수 전문가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들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소개해드릴게요. 금요일의 남자 김기수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기다려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전문가님.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다음 주장 수익 같이 내보자고 화이팅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장도 수익 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화이팅 모아가고 있는 동안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들 저희 접수받고 있을게요.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이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김기수 전문가와 팩트체크 진하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 얻어가셔서 숲도 챙기고 나무도 챙기는 전략 저희 오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체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전문가님. 정말 이 유동성 장세인 것 같기도 하고 상승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도 마냥 좋은데 좀 불안하게 좋은 그런 시장의 흐름도 읽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도주 자리 싸움도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많은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예. 네. 자, 오늘은 그 시장 전반에 대한 부분을 매번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도주 섹터와 소외주의 반란 그리고 또 그 주도주 섹터 내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플랫폼 관련주의 섹터와 또 2차 전지 섹터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공포를 타고 흘러내리고
또 주가는 격정의 벽을 넘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이 한 2달 반 전이죠. 3월 20일 이 자리에 제가 섰을 때 사실 엄청난 시장의 공포가 밀려들어왔었던 때고 또 오늘은 올라가는 것이 걱정일 만큼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상승한다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냉철하게 펀더멘털과 여러 가지 부분을 비교 분석하면서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일단 코스피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파락했었던 2월 24일 자리를 이번 주에 회복을 했죠. 궁극적으로 2180포인트, 이 노란색 칠했던 부분이 개파락했던 부분을 복원을 한 부분입니다. 코스닥은 이미 5월 1일 날 복원을 했죠. 이만큼 시장이 강한 흐름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 부분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듯 유동성의 배경이죠. 사실 실질적으로 코스피 영업이익, 우리 시장이 1, 4분기 감익 부분을 일정 정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한 2150 정도가 적당한 코스피 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18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 정도로 고객예탁금 44조의 힘, 동학개미라고 일컬어지는 그 유동성의 힘이 엄청나게 큰 거죠. 사실 항상 이 팬데믹이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위험이 직면돼 있을 때 베어마켓 이벤트가 진행되고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세게 진행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급락한 이후에 회복을 했고 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급락 흐름 속에서 다시 또 회복을 하는데 그 가장 밑받침은 글로벌 유동성의 힘이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버블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또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예요? 9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부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도 그것을 막아낼 만한 매물이 쉽게 존재하지 않는 이유 역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이 코로나19 이전의 흐름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객관적으로 말해서 또 냉정하게 말해서 코로나19 이전만큼의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회복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유동성의 힘이라는 부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죠. 이 가장 쉬운 예로 아파트 공급이 적어지면 결국 가격이 올라가듯이 주식시장에서 그죠? 주식수 상장된 주식은 제한적인데 거기에 유동성이 보급되고 또 그동안 줄기차게 매도하던 외국인들도 환율이 안정을 보이면서 매도세가 약화됐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까지 감안하면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올 수 있는 흐름까지 고려한다면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우리 투자가들에게는 고민이 좀 생겼을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시장의 가장 핵심으로 자리 잡았었던 부분, 그게 플랫폼 관련주,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와 또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식품 관련주, 그리고 건기식 관련주, 건강기능식품 관련주,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 전자결제 관련주 이런 부분들의 상승 부분이 이번 주에는 좀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조정을 보이는 흐름이 진행됐고 반대로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정유 이쪽이 순환 흐름을 타면서 반등을 했고 또 핵심은 반도체의 대장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 지수를 이끌면서 2180포인트라는 지수의 반란을, 소외주의 반란을 이끌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장 스타일이 변화됐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주도주와 소외주 간의 수익률 격차 축소 시도가 이번 주에 나타났다. 조금 전에 차트로 보셨듯이 코스닥은 이미 3월 19일 날 419포인트 저점을 찍고 지금 75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이미 5월 1일 날 2월 24일
개파락 부분을 메꿨었던 부분만큼 강렬하게 상승했었던 부분에 대한 수익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코스피의 반란이 일정 정도 이루어진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 시장 주도주가 조종을 받는 부분은, 주도 섹터의 조정은 그동안 너무 가열차게 상승했었던 부분에 대한 베이스 캠프를 치는 조정,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소외주를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희망의 불씨를 봤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 반대로 이번 주 지난주의 고점에서 주도 섹터 부분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번 주는 정말 불편한 한 주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아무리 좋은 섹터도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진입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흐름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하는 것이 기술적 차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펀더멘탈도 우선시하고, 또 그 속에서 차트까지, 매수 매도의 진입 시기를 결정하는 차트까지를 합친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섹터의 종목 부분의 순환매를, 발빠른 순환매를 우리 투자가들이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상승한 걸 보고 쫓아가면 그건 늦은 부분입니다. 항상 길목 지키기를 하고, 주도 섹터를 길목 지켜서 매수 진입할 것이냐, 아니면 소외 섹터를 끈질기게 보유하면서 그 섹터의 반등을 기다릴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1, 4분기 영업이 이 부분에 봤을 때 그동안 주도했었던 통신 서비스나 또 건강관리, 필수 소비재, 오른쪽 부분 이렇게 영업이익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먼저 올라왔고, 그렇지 못한 산업재 소재 부분이 지수가 상승하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교 예를 드렸죠. 이쪽 맛있는 음식점에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줄을 100m, 200m 쓴다. 그러면 맛없는 음식점에 손님이 가는 분도 있다라는 예를 들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주에 코스피 시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나스닥화, 이 부분 속에 봤을 때 바이오에서 안정적으로 가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쪽 부분이 시장의 중심 부분으로 갖고 가고, 그 속에서 재료 보유를 하고 있는 헬스케어 업종이 상승하는 부분,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번 주 조정을 보였지만 다음 주에 밀리면 매수할 만한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 또 그리고 2차전지 섹터 부분도 LG화학을 필두로 한 부분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국내 주식시장 주도주 탄생은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IT,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관련주,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라,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금융위기 이후에 가치주가 성장주로 전환하는 이 부분은 항상 그래왔었고 지금도 거기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MSCI 지수, 한국과 중국 섹터별 비중, 지난번 5월 29일 날 MSCI 반기 리밸런싱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0.34% 비중이 축소하고 중국이 늘어났는데, 그 속에서 공통으로 늘어나는 부분 보시면 커뮤니케이션과 헬스케어 부분, 이것이 글로벌 시장의 주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조정을 보였다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 소부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이번 주 국면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갑자기 나타났냐? 그렇지 않다. 이미 2009년부터 2018년까지 R&D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한 부분, 그것이 뭐냐? 정보통신 부분과 헬스케어. 정보통신에는 아까 이야기한 플랫폼 관련주 이 부분도 함께 들어가 있고, 또 그 속에서 반도체 쪽, 2차 전지 쪽 부분에 R&D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결국 R&D를 투자한다는 건 뭡니까? 향후에 사람의 세상을 바꾸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필수 불가결한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대부분의 국가가 너무 커진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를 할 만큼의 큰 정부의 힘이
놓여 있다. 뭐 여러분들 그 이전에 소설 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 읽어보셨으면 빅 브라더 그죠? 그 빅 브라더를 등장시켜서 당원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전제주의 흐름에 대한 고발 이 소설이죠. 그 맥락을 가꿀 수 있는 정부 강한 정부의 시대가 그것이 좋든 아니든 간에 옳고 그름이 따지기 이전에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글로벌 시장의 정부 움직임이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통제나 또 정부 주도의 투자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민간 기업에 우리 지금 계속 돈 대주고 있잖아요. 그죠? 제3차 추경 예산안 편성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부분이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EU에서 그 전에는 미국에서 그 전에는 일본, 중국에서 그렇게 글로벌 시장 전반이 유동성을 계속 보강하면서 지금 자산의 버블을 일으키는 흐름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기 때문에 시장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아까 이야기한 글로벌 네트워크 트래픽 서버 수요 증가로 인한 반도체의 흐름도 중요하고 그 속에서 반도체 소부장 조그만 종목 부분들이 뭐 이번 주에 뭐 우정사업본부라든지 국민연금에서 일정 정도 뭐 펀드 중소형 펀드를 회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흔들리긴 했어도 전혀 개의치 말아라. 반도체 부분은 리쇼어링과 리로케이션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중소형주가 상승할 수 있는 수익 성장의 흐름은 지속적이다. 그리고 인터넷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시장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플랫폼 관련주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결론 저는 다음 주에 밀리면 사는 타이밍이 도달했다. 결국 카카오 기준 24만 원 이내 이하로 내려온다면 땡큐 쪽 라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 유지해도 된다. 단지 언택트 수혜가 아닌 부분이고 그 속에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파이낸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은행권이라고 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이라든지 금융회사의 판매 채널을 대체하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한다. 다만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디지털세라든지 그죠? 트럼프가 반대하고 있는 디지털세를 서방 국가에서 자꾸 요구하고 있는 부분 또 민주당 바이든 대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진행되게 되면 플랫폼 관련주에 대한 규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하면서 조심해야 되지만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카카오 주가와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빨리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영업이익의 증가 결국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흐름을 갖고 가는 것은 그런 섹터의 조정 흐름은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 대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네이버팹의 온라인 결제 1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고 한국 3사의 2차 전지 부분입니다. 배터리 점유율이 37.6% 거기에서 LG화학이 가장 독보적인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수지장고 3사의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수지장고가 총 250조입니다. LG화학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마켓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쪽 라인이고 또 삼성 SDI는 질적인 차원에서의 수주 확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으냐라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LG화학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생산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찰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죠?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산화물 상용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더 얇게 그리고 더 길게 더 넓게 이걸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은 가진 기업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올라갈 때는 쫓아갈 필요가 없다. 조정을 받는 흐름에 있어서는 매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결국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플랫폼 관련주와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이 주도 섹터 부분의 조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섹터들은 파괴적 혁신의 3단계 중에 지금 2단계에 와 있고 마지막 3단계는 더 화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주도주 섹터의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시황 오늘 정말 자세하게 해주셨죠.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문가님 오늘 워낙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가지고요. 그래서 잠시 후 11시에 또 선물 같은 시간 준비해 주신 거죠. 예, 그렇죠. 네. 뭐 여기는 큰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식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펀더멘탈과 주도 섹터도 이 매매의 포인트를 잡는 방법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언제 샀냐입니다. 네. 가장 좋은 주식을 가장 높은 가격에 사면 그건 좋은 주식을 산 게 아니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확률이 높은 가격에 진입하는 부분이 필요한 타임이고 다음 주가 주도주 섹터의 조정이 매수 기회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다음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그러면 오늘 밤에는 그 전략들 좀 세워보면 좋겠네요. 잠시 후 밤 11시입니다. 김기수 전문가의 무료 방송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의 고민됐던 종목들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저희가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 금요일 밤에 깔끔하게 해결해 볼까요? 자, 전화와 문자 가득 열어놓겠습니다. 전화 02786-1022번, 02786-1023번이고요.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어서 연락 주세요. 지금부터 빠르게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기 울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요. 첫 번째로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네요. 시청자님 목소리가 더 예쁘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어떤 종목 저희 오늘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NHN NHN이요. 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88,900원이요. 88,900원.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20%요. 20%요. 88,90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예, 한 2수 됐나요? 들어가신 이유 있으세요? 오늘 어떤 전문가가 이 종목이 괜찮다고 예, 들어가라고 그러셨구나. 또 오늘은 또 손절해라 했는데 네. 예, 손절이 아쉬워가지고 못했거든요. 손절이 조금 아쉬우셨구나. 네. 네. 그런 마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좀 많이 또 빠졌어가지고 더 우려가 크셨을 것 같은데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통화 나눠볼게요. 예, 잘 부탁할게요. 네. 전문가님, 전화 받아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NHN을 뭐 88,900원 그 9만 원 근처에서 사셨는데 사실 때 무엇 때문에 사셨어요? 이 종목은 제가 이유를 잘 모르고 누구 추천해줘가지고 네. 산 종목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뭐 자회사가 한국사이버결제, 뭐 페이코 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었는데 또 제가 저 깜빡했네요. 아, 예.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종목을 한번 기술적으로 볼게요. 실적도 1, 4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아까 이야기한 NH한국사이버결제 이 핀테크 관련주들도 아주 좋은 섹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고객님께서 진입하신 가격이 조금 높은 가격에 진입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이 5만 원에서 그죠? 5만 1,800원에서 96,5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거의 뭐 2달 동안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올라왔으니 좀 쉬어야 되겠죠,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진입 시점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지. 이 종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나 이 NH 한국사이버결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 단기 상승의 추세선을 그린 거거든요. 이거를 깼기 때문에 하락을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하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지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진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보통은 이 추세에 깨지는 만큼을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8만 원. 그러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죠? 8만 원.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냐면 또 이전 고점의 위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월요일 정도 내려온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내려와도 매수를 하러 들어가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우리가 주가를 매매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가격을 보면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또 위에서 주가가 떨어진 걸 보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많이 내려와도 79,500원이다 라고 그러면 여기서 한 3, 4% 조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추매하죠. 예. 하면 안 될까요? 예? 78,000원까지 내려가면 추가 매수 추매하면 어떨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조금 전에 제 시황을 들으셨으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도 섹터가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 지난주, 이번 주까지 나온 겁니다. 다음 주 주초까지 받으면 돌아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8만 원, 8만 원, 오히려 8만 1,000원, 8만 원 내외 근처에 들어오게 되면 추매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일봉에서는 단기 추세가 깨졌는데 그 중장기를 내가 들고 갈 수 있느냐는 주봉이나 월봉이지요. 그죠? 자, 네.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오히려 이런 시점이 매수 시점인 거예요. 주봉에 크게 장대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기간 조정을 갖든 가격 조정을 갖든 그런데 지금 음봉세계로 조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상향 추세로 지금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추 가격 조정 왔어요. 다음 주초만 조금 내려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매수의 타이밍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실적 성장성이 이야기를 해줄 거다라고 보고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뜻이가 8만 원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한 8만 1,500원 이하부터 더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세요. 그 이 종목은 한 매수가까지 올까요? 목표가는 얼마 정도까지 수익 혹시 낼 수 있을까요? 자, 그 그림을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이 월봉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고점 근처잖아요. 그죠? 이 고점 근처에서 9만 원이 고점 근처인데 항상 이 몇 년에 걸친 매물이 잔뜩 대기하고 있는 고점 근처에 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종목의 실적이 해가 갈수록 2017년, 2018년, 2019년보다 지금이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더 내려가는 게 비정상이죠? 네. 예,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월봉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죠? 84,000원이 손절가라고 오늘 다 손절했거든요. 근데 84,000원이요?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다시 일봉으로 들어옵니다. 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면 추세라는 게 있어요. 주가는 제가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올라갈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지금 이 선으로 그려줬잖아요. 빨간색. 여기를 깼을 때가 매도인 겁니다. 단기는. 그렇죠?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이 기술적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입할 때 높은 가격에 진입을 했는데 일단 이 종목 부분에 늦었어요. 84,000원이 왜 나왔냐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84,000원 이걸 다 지우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죠. 어느 기준점이냐. 내가 손절을 할 때는 세 가지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내 절대적인 손절 기준. 나는 어느 종목을 매수했는데 5% 이상 떨어지면 일단 반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보겠다라고 하는 아니면 다 매도하고 다시 보겠다라고 하는 본인만의 매도를 원칙을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21 이평선이 살아 있었는데 21 이평선이 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21 이평선을 깨는 이날 요 음봉날 매도를 했든지 아니면 또 그 이전에 저점을 형성했었던 부분을 매도를 했든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은 오히려 밀리면 사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럼 목표가는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요게 이제 일단 급선무로 돌아오면 저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네. 그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저는 10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1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정해달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그죠? 이 세력과 기관과 외인의 합작인데 결국 실적이 성장을 한다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도움 많이 감사합니다. 되셨을 것 예. 같아요. 성공투자 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통화 매우 빠르게 또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스피드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종목판 룰렛 돌려주세요.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가운데 저희 1분 동안 배운 방법 살펴봅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거 5G 관련주로도 이름 올리고 있는 종목인데 3138번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3,480원에 비중은 20%인데 오늘 종가 좀 보니까 1,86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3,480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너무 주가가 빠져 있거든요. 전문가님, 이노인스트루먼트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저 종목 이름이 되게 어렵죠, 그죠? 네, 맞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중국과 관련된 이제 그 광섬유 관련 네. 5G 쪽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종목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5G를 투자하는데 굳이 이 종목을 선택한 부분이 네. 좀 아쉽고 여러분들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은 미국이 그러니까 기술 패권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종목 부분은 아주 저는 솔직히 매도하고 나오라고 싶은 종목이고 기술적 흐름으로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이것까지 깨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이것까지 깨면 뭐 유상증자 했는데 이 밑에가 너무 넓다, 네. 그죠?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종목 교체가 좀 더 가까웠던 네. 걸로 저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또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종목판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문자 주셨던 것 가운데 이번엔 어떤 종목 나타나게 될까요? 백금 TNA 6605번님의 종목인데요. 백금 TNA. 자, 매수가 2,800원에 비중이 80%로 비중이 좀 높으신 편입니다. 오늘 종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데 약보합권에서 2,995원. 그래도 수익권이시기는 합니다. 전문가님, 백금 TNA 이거 정보통신 기업인데 수출 전문 기업이더라고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60초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백업 TN은 이제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이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기술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치 관련주로도 막 엮이면서 매매의 질이 좀 상당히 안 좋은 쪽에 속하긴 한데 일정 정도 뭐 이 실적이나 매출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길게 코로나 이전까지 살펴보게 된다면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던 부분에 왔고 그리고 급하게 반등한 부분이 이전 고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새롭게 추세를 만든 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제 다음 주 정도면 한번 위로 올라갈 만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일단 3,25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한 3,7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나 긍정적인 분석 나타났습니다. 3,250원을 뚫어내는지 슈팅이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도 1분 스피드 상담 어떤 거 해보게 될까요? 자, 현재 룰렛이 돌아가고 있는데 스카이 E&M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유명하죠. 0220번님의 종목이고요. 2,335원 들어가셨고 현재 42%의 비중이십니다. 오늘 종가를 보니까 한 10시 부근부터 빠지면서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290원 종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2차 전지 전액 소재에 있어서도 유명하지만 방탄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 또 살포시 있어 보이네요. 전문가님의 스카이 E&M 전략 60초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뭐 생활 방역 사업도 네. 진출하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죠. 예, 주가가 보게 되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이 흐름이 별로 안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새롭게 만든 추세선을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그런데 저는 반등 들어오는 라인이 오게 되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종목 부분으로 보게 되면 3년 연속 영업 적자입니다. 실적이 좋은 회사도 많은데 굳이 기술적으로 보고 영업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매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웬만하면 종목 교체 의견까지 내려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떠나봅니다. 네, 역시나 1분 스피드 상담 현재 리스트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나오게 될까요? ABL 바이오네요. 자, 이 종목은 4657번님의 종목이고요. 18,8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30%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ABL 바이오가 개발 중인 항암제 임상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 있었다라고 하면서 상승 보였었는데 오늘은 오전에 빠지고 오후에 올라가면서 4%대 상승 지켜냈네요. 요즘 바이오 우주들이 핫한데요. ABL 바이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이제 바이오주들이 핫한데 네. 그 영향을 하나도 못 받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이중항체 관련주이고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엄청나게 크게 그려놨네요. 그죠? 이 박스의 고비는 22,500원을 돌파하느냐, 종가상 22,500원을 돌파하면 27,500원 이상까지 한번 올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보고 손절 라인은 오늘 저점을 깨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부분만 명확히 지키면서 조금 더 갖고 가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주시면서 오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체크해 보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분 스피드 상담 한번 해봤고요. 이제는 이어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 잘 예. 되셨습니다. 예, 목소리에 힘이 넘치시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떤 종목 오늘 볼까요? 예, 저기 SM SM이요. 예, 예, 얼마에 예. 들어가셨어요? 매수가 31,000원이고요. 31,000원에 들어가셨고요. 네. 비중은 20%. 비중은 20%. 31,000원에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2월에 들어갔어요. 2월 달에. 예. 그래도 많이 반등을 실현해 냈긴 했는데 매수가까지는 아직 못 올라와서 좀 고민이 예, 많이 예.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도 되는 건지 이 부분 여쭤보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기수 전문가와 통화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자, 이제 SM이라든지 YG엔터, JYP엔터 이런 유형의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 조금 아쉬울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네네. 예, 차라리 다른 종목들은 벌써 하다못해 영업 적자가 1조가 넘는 정유주들도 2월 24일 이상의 가격을 회복을 했는데 이 엔터 관련주만 조금 하죠. 근데 그 이유도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나마 경제 재개를 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라면 언젠가 오지 않겠어요, 그죠? 네네. 예, 저는 지금 신규 진입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의 주가에서는 조금 참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흐름을 이 추세에서 이제 이게 추세 상단 라인이고 이게 추세 하단 라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왔었던 거거든요. 이거를 뚫어주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주가가 상방향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 종목 분은 이미
아주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이쪽 뭐 공연이나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가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을 지금 다 받았다 온몸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저 중국에서 그 쇼핑의 날도 있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소비주나 또 이런 문화 이런 쪽 라인 부분이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인내하시는 게 필요하고 지금의 손절의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대표님 추가 매수는 가능한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을 이제 본인이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 섹터가 가장 좋습니까? 지금 이 보유하고 계신 SM이 더 좋은 섹터는 없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예, 한 그러게 달간 정도 예. 이런 게 있어요. 자, 자꾸 제 가장 좋은 섹터를 놔두고 본인이 떨어진 종목에서 그 종목을 평균 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내고 싶어서 자꾸 매수를 하게 되면 일정 정도 올라오겠죠. 그런데 주식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느릴 수 있는 부분, 느려지고 수익 흐름이 이 코로나도 결국 우리가 이전에 그 흑사병이라든지 또 그 이전 그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특히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확산이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코로나19는 롱테일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현저하게 낮아졌지만 행여 제2차 확산이 온다면 더 크게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네. 우리가 안 온다라고 하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종목 섹터의 비중을 더 늘리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 싶다 이렇게 그럼 이거 말씀드립니다. 갖고 있는 거 20%만 좀 갖고 기다릴까요? 그러면? 이게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그죠? 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더 추가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건 항상 주식을 매매하면서 있어서 위험 관리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중이 30% 이내라면 조금 더 네. 추가하시되 30% 이상이시라면 저는 추가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가매수 시점이 요즘이 괜찮은가요? 지금쯤이?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네, 괜찮은지. 가격상은 지금 가격은 이렇게 무리한 가격대는 아니죠. 무리한 네. 가격은 아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아이고. 시청자님 더 네.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예. 이 가격 한 달. 라인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받고 싶다면 25,800원 라인을 종가상 깨면 나는 추가했던 물량이 있고 기존 물량도 아깝지만 손절하겠다라고 한다면 더 사세요. 그 자신이 있으시면 항상 주식은 내가 살 때 손절의 범위를 확실히 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네. 많이 떨어졌다고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경우에 보통은 더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손절을 하질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형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 주식을 더 사고 싶다면 25,800원을 깨면 안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5,800원 깨면 손절하라고요. 예, 됐네? 손절하고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 저희 딥하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문자로도요.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함입니다. 오늘도 문자 진짜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8550번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김기주 전문가님께 꼭 부탁드린다고 하시면서 알서포트 얘기해 주셨는데요. 6,750원에 들어갔고 50%의 비중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서포트가 사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수혜를 좀 톡톡히 받아갔었는데 오늘 종가는 어제와 변동 없는 구간에서 6,060원에서 거래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매수가 좀 고점에서 사신 것 같긴 한데요.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자, 6,500원이면 좀 고점에서 사시긴 사셨죠. 무슨 얘기냐면 1차 상승을 하고, 그죠? 1차 상승을 하고 눌림목 줬다가 다시 2차 상승이 들어왔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게 비대면 관련 언택트로 관련주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왔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거래를 현저하게 줄이면서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장대 양봉을 형성되었었던 부분에 박스권 하단 부분에 들어와 있다. 조금 더 이 기간 조정 화끈하게 올라가기에는 지금 5일, 10일, 20일 이평선이 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반전의 흐름이 나타날 만한 흐름이 다음 주에 전개될 주 후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갖고 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보유 의견 내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한번 보니까요. 이번에는 6003번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유비쿼스인데요. 또 5G 관련주로도 유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매수가 26,000원에 25%의 비중 갖고 계십니다. 유비쿼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장중 내내 2% 넘게 낙폭 가져갔네요. 35,95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5G 관련주 쪽은 섹터가 나쁘지 않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유비쿼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유비쿼스도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눌림목에 쉬는 형태예요. 그래서 거래 없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종목도 35,500원 정도까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보유하고 다시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흐름. 그게 이제 추세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 부분에 맞닿는 지점까지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어도 보유하고 계신 게 더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유 의견 내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볼게요. 자, 빠르게 다음 문자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자를 이번엔 또 살펴보게 될까요? 1602번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KINX 61,5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이 20%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언택트 관련주다 해서 좀 많이 시세가 모아진 바 있는데 오늘은 어제와 변동 없는 구간 58,400원 보여집니다. 아이고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게 토탈 인터넷 인프라 전문 기업이거든요. 네. 이게 5G 시대의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지금 조금 전에 종목 진단한 거하고 공통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주도 섹터의 조종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이번 주가. 그죠? 2주 연속의 조종. 그리고 이 종목 역시 박스권 하단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이 정도의 조정은 기다려주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58,000원 근처에 들어오면 추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매까지 가능성까지 열어뒀네요. 정말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야속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더 듣고 싶고 더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잠시 후 밤 11시에 김기수 전문가가 또 오픈을 한다라고 합니다. 무방이요. 그래서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우리 어떤 이야기 좀 더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예, 조금 전에 공통점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주도 섹터의 조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또 소외주들의 반란, 그래서 반등에 쫓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공통 사항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내가 가진 주식보다 다른 주식이 오를 때 그때 나는 내가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부러우면 지는 거의 근거는 실적과 성장성입니다. 실적도 없고 성장성도 없는데 그 종목을 들고 있는 고집을 피는 건 똥고집인 거고 그리고 실적과 성장성을 갖고 내가 버텨낼 수 있고 그 종목의 흐름을 갖고 가는 거 이런 유형의 흐름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수 전문가 만나보면서요. 전략들 많이 담아가시길 바랄게요.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되는데요. 자, 스크롤 쭉 내려보겠습니다. 김기수 전문가의 사진 찾으셨죠? 그 밑에 방송 입장 버튼이 벌써부터 깜빡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잠시 후 밤 11시 김기수 전문가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꼭 많이 얻어가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다면 저희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주세요. 다음 주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돌고 저희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